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걸을 만한데 왜 자꾸 무리하면 안 된다고만 하지? 혹은 운동을 해야 오래 산다는데 대체 뭘 어디까지 해야 안전한 거야?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운동은 더 세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오히려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못하면 운동이 약이 아니라 사고의 스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75세 이후에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운동 습관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몸을 지키는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루틴으로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내용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 몸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과 함께 공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그 어르신은 진짜 건강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였고 주말이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오래 걷는 걸 낙으로 삼으셨죠. 술과 담배는 멀리했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나이 또래가 이제 무릎이 성치 않다, 숨이 찬다 하실 때도 이분은 운동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코스로 몸을 움직이던 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급히 도움을 요청해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장과 혈압이 급격히 흔들린 상태였고 넘어지며 뼈까지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신 뒤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나는 남들 쉬는 시간에 운동했고 남들 먹는 거 다 참아가며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온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위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몸의 조건이 달라진 걸 모르고 예전 방식 그대로 밀어붙인 결과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겉모습만 보고 아직 튼튼하네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내부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75세 전후를 지나면서 변화가 더 뚜렷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 그리고 균형 감각입니다. 젊을 때처럼 바로 반응해 주던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도 달라지고 회복력도 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래된 자동차를 정말 애지중지 관리하면 겉은 번쩍번쩍합니다. 외관만 보면 새 차 같네 소리가 나죠. 그런데 엔진룸 안쪽은 어떨까요? 고무 패킹은 딱딱해지고 미세한 부품들은 마모가 쌓이고 예전처럼 탄력 있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확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멈춰 서거나 더 나쁘면 큰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 몸도 비슷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운동을 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안전의 핵심입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맞춤형으로,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이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습관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구성은 크게 동일합니다. 위험한 습관들을 6가지로 정리하고 이어서 안전 루틴을 단계별로 드린 다음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먼저 75세 이후에 특히 위험도가 올라가는 습관,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조정이 필요한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첫째, 숨이 차서 말을 잇기 어려운 강도의 달리기나 빠른 조깅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나야 운동 헐떡거려야 효과라고 생각하십니다. 젊을 때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은 예전처럼 말랑말랑한 펌프가 아닙니다. 점점 탄성이 떨어지고 빠른 속도로만 뛰게 만들면 정작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효율적으로 들이고 내보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빨리는 뛰는데 잘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길어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럽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대화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걸으면서 혹은 움직이면서 옆 사람과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느냐? 라디오 소리에 맞춰 흥얼거릴 수 있느냐? 만약 숨이 차서 말이 끊기고 한마디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한다면 그 강도는 지금 몸에 과합니다. 운동은 심장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이 편안하게 일하도록 돕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달리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숨이 턱끝까지 차는 강도가 문제인 겁니다. 선생님께 맞는 답은 조깅을 끊어라가 아니라 말이 이어지는 속도로 바꿔라입니다. 걷기 속도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안전 구간입니다. 둘째,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하산 습관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기 좋고 풍경 좋고 성취감도 있죠. 그런데 오르막은 힘드니 자연히 조심합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올 때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기분도 좋아져서 속도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 순간 무릎과 발목, 고관절에는 생각보다 큰 압력이 걸립니다. 특히 내려오는 동작은 체중 이상의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젊은 관절은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어도 연골이 닳고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충격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낙상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반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발을 딛는다고 생각했는데 미끄러지거나 발이 걸리는 순간 방어 동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 뼈, 즉 고관절 부위에 큰 골절이 생기면 회복 과정이 길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바꾸자는 겁니다. 정상 정복이 아니라 평지에 가까운 안전한 코스,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그리고 꼭 산을 가셔야 한다면 내려올 때 속도를 줄이고 지면이 미끄럽지 않은 곳을 선택하고 무릎에 부담을 줄이는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거나 차가운 물로 몸을 급격히 식히는 습관입니다. 여름에 시원하려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에서 차가운 탕에 오래 들어가거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유행처럼 보이는 냉수 자극을 따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과 혈관 반응이 달라집니다. 차가운 자극을 갑자기 받으면 몸은 방어 반응으로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순식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 급격한 변화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이 나쁜 운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물의 온도와 진입 방식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체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환경에서 천천히 적응하며 움직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물속 걷기처럼 단순한 동작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과 후의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멍해지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는 강도의 달리기, 내려오는 산길,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 이 세 가지는 75세 이후에 특히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런 걸로 건강해졌는데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당장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률과 변곡점입니다. 몸의 조건이 바뀌는 시기에 같은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는 괜찮았으니 내일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자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알려드리는 정보쉼터였습니다.